예, 저희가 소셜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7, 8년 이상 그 운영을 해온 그 학습 커뮤니티고요. 여기 보시면 소셜 스쿨이라는 그 제목의 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바꿨구나. 지난주 거고요. 지난주에는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번 주는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 요거 마케팅 자동화 23회. 그래서 여기 이벤트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이 이벤트를 새로 만들거나 그 지난주 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다시 조금 수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공지가 되고요. 이게 저희가 쭉 해왔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매주 일요일 날 밤에 그 세미나를 겸한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세라방이라고 줄여서 지금 23회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그 원래 포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5월 27일이 마지막 목요일인데 77차 포럼이 예정돼 있어요. 배원철 교수님이라고 그 블록체인 연구소 그 소장 맡고 계신데 그 올해 상반기 그 코인 이슈가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미리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밤 세라방은 일요일 밤대로 오시고요.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참고해 두셨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요 방송을 요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은 아닙니다. 방송은 아니고 그냥 줌 미팅이고요. 예전에 한동안은 방송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만 이게 유료화 시켰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끼리만 줌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초대 기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초대장을 누르면 저랑 그 친한 친구분들 중심으로 500명까지를 동시에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한 달쯤 전인가? 그걸 좀 했더니 그동안 저랑 오래전에 친구 맺었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여기 계신 뭐죠? 이 이벤트에 대한 초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출이 됐던 것 같고 보니까 어제인가 제가 이거 보냈는데 한 134명 정도 도달이 됐고 11분 정도 응답이 왔네요. 이런 걸 몇 군데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노출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자, 공유 제가 중지하고 오늘은 우리 이태원 교수님께서 좀 전에 보셨듯이 마케팅 자동화에 그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높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활용 방법 중심으로 소개를 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들어두시면 여러분 그 모바일 비즈니스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 백인혜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김학용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이영희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그래도 웬만큼 이제 한 10명 넘어갔으니까 같이 시작하는 걸로 하죠. 10분 됐고요. 자, 이태용 교수님 오늘 발표 오신데 제가 일단 저기 권한 넘겨드릴게요. 네네. 어디 가셨나? 예. 나와라. 이태용 교수님한테 공동 호스트 권한 넘겨드리고 예. 기록은 우리 기록은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록 잘 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박수로 이태용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음소거를 시켰으니까요. 말씀 주실 분들은 중간중간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해서 진행해 볼게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알림톡과 문자로 자동화 메시지 보내기를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도 마지막에 잠시 해드리겠지만 그 동안에는 우선 쭉 그 히스토리, 배경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개념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는 어디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좀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림톡과 문자로 자동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사람들이 왜 원하게 됐느냐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면 뭐 크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전제로 고객 내지는 가망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막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메일과 문자, 대표적으로 이제 메시지로 많이 소통을 하죠. 이메일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봉률이라든지 꼭 뭐 이메일을 열어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메일보다는 메시지를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죠. 무엇을 고객이 신청을 하거나 주문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중간 문자로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 즉 고객 편의 제공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또는 식당에 예약을 했다면 자, 누구 고객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고요. 만약에 그 도착하기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30분 후에 그 예약 주신 내용이 30분 후에 시작이 되니까 좋은 시간 되시고 혹시 뭐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하실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형태로 그 중간중간에 내용을 주면 되겠죠. 이런 메시지들은 흔히 말해서 이제 트랜잭션 메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래 그리고 뭐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데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들이니까요.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단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런 메시지를 자동화 메시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객이나 가망 고객들에게 마케팅 메시지, 홍보, 안내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육을 시작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살펴주시라든지 이번에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뭐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든지 이런 안내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을 단체 아까 그 자동화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보내겠죠.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도 단체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 이메일 마케팅 할 때도 이제 그 매일 하나씩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처음에 구독한 날짜 이후부터 어떤 트리거가 발생한 이후부터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이제 자동 이메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텝 문자라고 말하는 이름으로 그 서비스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리즈 문자를 발생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문자를 한 번만 보면 바로 사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인사부터 정보 안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구매 권유까지 이런 식으로 시리즈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경계에 있다는 의미인데 어떤 경계에 있냐면 그 홍보 안내라는 측면에도 속하지만 그렇다고 단체로 보내는 건 아니고 좀 자동화 형태로 돼 있어서 차근차근 개별 맞춤형 메시지를 간다는 점이 약간 앞에 있는 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어쨌든 크게 그 크게 맥락을 보면 대략 이런 자동화 메시지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옛날에 무슨 뿌리오라든지 뭐 이런 단체 문자 발생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추석이나 어떤 명절 연휴가 되면 이제 고객들에게 이미지를 첨부해 가지고 보낸다든지 아니면 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서 단체 문자를 발생했죠.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휴대폰 번호를 한꺼번에 입력을 했겠지만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 주소록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엑셀 주소록 또는 뭐 CSV 파일 같은 데다가 휴대폰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메일 이렇게 넣으면 자동적으로 인식해가지고 단체로 발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자열까지 치환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땡땡님 거기다 뭐 이름 이런 식으로 표식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엑셀 주소록에 있는 이름이 거기 딱 들어가 가지고 되는 거죠. 이름 직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최규문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엑셀 주소라고 활용을 하고 문자열 치환까지 발전을 했었죠.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단체 메시지 이거 많이 보내야 되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중요했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API 연동을 해서 문자를 좀 개별화 문자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뿌리오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회사에서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징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프로토콜을 맞춰가지고 뭐 신호를 주게 되면 문자를 보낸다라는 이런 API 규격을 오픈해서 시스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통에 얼마 하는 식으로 비용은 똑같이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의 문제는 시스템 개발이 이제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발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발자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그 그렇죠.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많이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뭐 기획자나 마케터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표준 규격을 조금만 열어놓고 좀 대다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런 시도는 외국에서 이 제피어라는 서비스 통해서 많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피어에 여기도 보면 중간에 Z하고 ER 사이에 API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API 어떤 서비스와 서비스가 통신하는 규격들을 표준화시켜서 그거를 일반적인 기획자, 뭐 마케터 또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연결 전문 서비스가 생겨났죠. 바로 이제 제피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제피어에서는 초창기에 당연히 뭐 우리나라 서비스는 거의 없었으니까 해외 서비스 위주로 제피어에서 그 문자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릭샌드나 트와일러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초창기 그러니까 한 언제죠? 그때 한 3년쯤 전인가요? 그때 클릭샌드를 통해서 자동 메시지를 많이 발송을 했어요.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은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클릭샌드 여기 빨갛게 생긴 부분이 이제 클릭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샌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자동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그 소셜 스쿨 신청도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볼까요? 없나? 자, 네, 여기 있네. 원래 프로이 언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테스트를 한 건지 진짜 보내는 건지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자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쭉 가서 뭐 전달이 돼서 이렇게 클릭샌드라는 앱에 연결을 해서 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커스텀 필드가 나오죠. 여기 폰이라는 필드를 받아서 제 차 소셜 스쿨 원래 포럼 참가비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새롭네요, 감회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보내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가격입니다. 국내 서비스는 어쨌든 대부분 뭐 20원 안쪽이죠. 만약에 뭐 LMS, 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좀 비싸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클릭샌드 통해서 보내면 40 몇 원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녹록치 않았죠. 그리고 문자 보면 뭐 웹에서 보내면 웹 발신 이렇게 나오듯이 해외에서 보내는 메시지라 표시로 국외 발신이라는 표시가 나와서 왠지 약간 이렇게 좀 꺼름직하고 좀 스팸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글에 로그인을 했는데 뭐가 로그인이 잘 안 돼서 휴대폰으로 인증하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해외 문자가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근데 이렇게 자동화 메시지에 국외 발신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발신 번호도
등록을 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번호가 뭐 010-3717 뭐 땡땡땡땡이면 그 번호를 발신자 번호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국제 규격과 법규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등록이. 그러니까 해외 서비스에서 국내 010 이런 식으로 박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발신 번호도 00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전화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는 대안이 없었죠. 이제 클릭샌드나 이런 유사한 해외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불편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제피어와 연동이 되는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잠깐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두들리 그 사용자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클릭샌드 통해 가지고 문제 자동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교육 신청하면 교육 신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자동 문자를 보냈었는데 제가 아는 그 두들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제피어를 통해서 알림톡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니까 바로는 안 되는데 약간 프로그래밍 개발 형식으로 아는 사람한테 자바스크립트 복잡하게 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와서 그걸 보내고 있다. 그 서비스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솔라피라고 하는 회사라고 이름을 들었어요. 제가 한 2년 좀 전인 것 같은데 솔라피라는 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하니까도 잘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막 보내가지고 제피어라는 연동 전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당신네 솔라피가 어떻게 연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만 그 좀 표준화 시켜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연동 모듈이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솔라피도 연동하는 모듈을 API를 오픈을 했는데 제피어에 연결되기에 적합한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그 파이썬 코드, 뭐 PHP 코드 이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피어에 그걸 담으려면 한 페이지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라이브러리 인클루드 하고 이거 복잡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개발자는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제피어에 보니까 제피어에는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코드 모듈이 있는데 거기다가 파이썬 코드 형태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 인클루드를 뭐 따로 해가지고 파일을 밖으로 두면 안 되고 그냥 한 페이지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흔쾌히 그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뭐라도. 자, 제피어에서 어떤 봇에서 받아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다가 뭐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폰, 이름, 이메일 이런 정보들을 받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변수들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요 텍스트 문자열 이곳에다가 적절하게 수정을 해 놓으면 알림톡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좋죠. 좋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고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몇 번에게 알려는 드렸지만 대중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쪽 담당하는 뭐 대표도 한번 왔었고 그 이사분도 계셔서 사업 전략 담당할 이사분도 있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제피어에서 이렇게 코드로 말고 제피어 앱 형태로 서비스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제피어를 쓰는 사람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리소스를 막 그 수익이 나는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렵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보겠는데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알겠다라고 해서 시간이 좀 넘어갔죠. 그렇게 이제 한두 달이 지났는데 그 작년이었어요. 작년 봄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웨비나를 하면서 알림톡 뭐 문자를 이렇게 제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웨비나 통해서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좀 설명을 했죠. 그 이제 웨비나를 들은 이름만 대려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만한 한 분이
어떤 좀 친한 회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태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표에다가 이걸 했다고 하는데 당신 제표 좀 잘하니까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솔라피에 연결해가지고 내가 제표 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권한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표와 직접 연동되는 형태로 네,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제피어 솔라피 이 앱이 바로 그 앱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이쪽 솔라피에 회사에서 직접 제공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서드파티 앱으로 만들게 되면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냐. 좀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긴 정책이 또 나름대로는 그 이런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겠다. 이게 솔라피 앱스토어거든요. 제공하겠다라는 뭐 전략이 뭐 나름대로 방향이 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참 이제 이거는 다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금액이었어요. 금액. 자, SMS 한 16원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장문 LMS 80바이트인가요? 넘어가게 되면 문자 한 통 이제 43원, 카카오 알림톡이 15원 그러면 좀 이게 너무 좀 많이 좀 남겨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뭐 금액 자체는 한 통에 이제 몇 원 정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림톡을 이 제피어 앱을 통해서 솔라피를 가입하고 제피어 앱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LMS는 43원, 알림톡이 15원이라는 걸 아나 뭐 충분히 고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등등 해서 저는 뭐 이것들을 뭐 특별히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홍보하지도 않고 저는 계속 코드로 사용을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정책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솔라피에서 앱을 만들어 주겠다. 앱을 서드파티 인바이트드 형태로 이제 초대 형식으로 앱을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은 거기서 적절하게 이제 플러스 매던 이렇게 수익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나 채널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정책을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광고톡, 마케팅톡 쭉 한 7개 정도 이런 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뭐 이런 클릭해서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대받았다고 나오고 여기서 억셉트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 알림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고 알림톡과 문자 SM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금액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17원, 42원, 알림톡 17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제표 직접 연동을 해서 보낼 수 있는데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독점적인 서드파티 형태로 아까 운영을 했다가 이제는 오픈 서드파티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피를 통해서 그렇게 초대 앱 인바이티드를 통해 가지고 발송을 하면 되죠. 프로세스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우리 이제 제피어를 통해서 제피어라는 연결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동화 메시지를 보내려면 메시지가 아까 보면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문자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알림톡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메시지는. 근데 카카오톡의 비즈 메시지를 사용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를 사용하려면 대표적으로 이제 알림톡과 친구톡이 있는데 한번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비즈 메시지는 어떤 비즈니스 사업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 채널과 연동을 해서 비즈니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림톡이 있죠. 알림톡은 이 채널의 친구, 그러니까 채널을 좋아요,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번호만 알면 누구한테나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주문 결제 같은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택배 배달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친구톡은
친구를 맺은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상담톡은 상담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서비스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알림톡은 신청 주문 이런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한 대 6원씩입니다. 친구톡은 원가가 13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림톡을 발송을 하려면 6원짜리 알림톡을 발송하려면 바로 발송을 할 수는 없고 카카오톡에서 제휴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6원에 하기도 하고 또는 좀 약간 플러스 해가지고 비용을 붙여서 수수료를 받기도 하겠죠. 그런 서비스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솔라피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즈 메시지 말고 그냥 SMS는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냥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요. 자동화 메시지. 하지만 자동화 메시지를 그냥 발송하는 것보다 알림톡이 좋은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알림톡은 스팸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당한 트랜잭션의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단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니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비용도 문자의 거의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되네요. 대량으로 많이 사용한다면 조금 더 비용 절감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데 알림톡은 자, 문자는 그냥 내용을 입력해서 발송하면 되는데 알림톡은 말 그대로 그 템플릿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한도 내 범주 내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조금 많은데 40이니까 많죠. 한번 그래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한 언제죠? 한 작년 말인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인데 진작 좀 이렇게 오픈할 걸 이제서야 묵혀졌다가 오픈하는데 아깝네요. 정리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오픈 좀 할 걸요. 많은 분들께. 자, 서비스는 이제 알림톡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을게요. 정보성 메시지 중에서도 수신자의 액션에 대한 피드백으로 수신자 관점에서 실시간 내지는 근시간 이내에 인지하는 정보에 한한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성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알림톡으로 전송할 수 없다. 광고성 메시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알림톡은 수신자만 바뀔 뿐 특정 조건일 때 특정한 내용으로 전송하여 템플릿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정보성 메시지다. 그래서 무조건 템플릿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용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템플릿이 가능한 메시지 종류는 8가지가 있네요. 자, 회원가입 확인, 주문 확인 예약, 입금 계좌, 결제 확인 등 추가 정보 안내, 우편 택배사의 배송 현황, 신용카드 결제 승인 취소 내역 안내, 월 단위 결제 금액, 보험 가입, 보험 서비스 청구 등등, 게시판 문의 신청 확인 답변, 수강 안내, 수업 진청 상황 안내, 교육과정 수료 안내, 병원 진료 예약 정보 메시지 등 이런 것들을 가능하죠. 자, 그럼 알림톡의 템플릿을 우리가 작성하려면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한 다음에 검수를 받아야 돼요. 검수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은 승인된다라고 승인해 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자르는 거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블랙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메시지 내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이런 문구는 넣으면 안 되고요. 자, 무료 뉴스레터 등 무료 구독형 메시지는 안 됩니다. 장바구니 뭐 이런 거 안 되고 쇼핑몰에서 클릭했던 이런 뭐랄까 이게 뭐죠? 이 리타게팅하는 이런 광고 내용은 안 되네요. 생일 축하 안 되고 자, 설문 작성되지만 포인트 선물 제공 안 되고 카카오페이 말고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기 송금하기 유도하면 안 되고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도 안 되고 앱 다운로드 URL 안 되고 수술 안부 문자 이런 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확인, 주문 예약 결과 확인, 구매 완료 상품에 대한 사용법 안내, Q&A 신청 확인 답변, 기가입 서비스, 구매 완료한 상품의 사용 기한에 관한 리마인드, 수수료 주의사항, 사업자 대상의 주문 예약, 서비스 납품일자, 리마인드, 여행 상품 예약 후 출발 전 리마인드, 또 이용한 재화나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참여를 안내가 가능하지만 구매 후 1개월 이내, 서비스는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 발송해야 되고
뭐 계약 기간 중에는 발송 가능한데요. 설문조사 페이지에 광고 내용이 없어야 되고요. 제품 구매 서비스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매 감사 인사 제품 서비스 이상률 확인 메시지는 되고 학교 학원 인원이 학사 일정은 되지만 비정형화된 그냥 메시지 입력해가지고 보내는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PDF로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한번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 좀 드려야겠네요. 자, 알림톡 템플릿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알겠는데 템플릿을 어떻게 그럼 만들지? 뭐라고 만들어야 되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 같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잘 되는 곳은 바로 이 오렌지 메시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전체. 자, 제품 발주, 주문에 대한 거. 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거, 개인정보 이용의 통지 안내 등등. 자, 공용으로 쓰는 거, 회원가입, 약관 변경, 업종별로 있으니까요. 학원 여기 있죠. 학원, 월간 수업 일정 안내, 대리 수업, 보강 수업 등등등. 딱 뭐 이것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추가 정보, 고객명 추가 정보 1, 2, 3, 4 이 정도 외에는 그 광고 메시지가 들어갈 여지를 안 두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알림톡 그러면 작성할 때 작성 가이드는 이렇게 이제 팝빌리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기간은 사실 좀 됐어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 광고성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서비스 범주, 승인된 예시 뭐 등등이 나오죠. 다음에는 알림톡 템플릿 검수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PDF 파일이에요. 카카오 메시지 사업 파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검수 기준, 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검수 흐름도 뭐 등등등 이런 참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사실 뭐 템플릿 만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다 확인할 것까지는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톡은 템플릿을 통해서 발생을 해야만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알림톡을 이렇게 발송하려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자,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만들면 되고 자, 알림톡을 발송하는 거는 비즈니스 채널만 가능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카카오톡 채널이 4개 있어요. 요거는 뭐 안 쓰고 그냥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 비즈니스 이름이 게소셜 코리아여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두들리는 제가 이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들리라는 채널 이름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추가 닦여라도 발송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두들리라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해가지고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이제 이렇게 사업자 등록 중에는 사업자명 겟소셜 코리아 이태원 제 이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저라는 걸 증명이 되지만 이거는 제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라는 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 채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상이라는 게 풀무원 뭐 있잖아요. 브랜드들이 있으면 특정 브랜드는 상표권이 등록돼 있을 거고 그 상표권이 대상에서 등록해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신청을 어떻게 했는데 용을 써봐도 이게 계속 반려만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하고 비즈니스 채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솔라피에 연결을 하면 그다음에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송하는 서비스는 바로 이제 솔라피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솔라피. 그럼 직접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솔라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솔라피 검색하면 나오고
여기도 API죠. solAPI.com 뭐 이런 의미입니다. solAPI.com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예요. 자, 로그인을 하면 자, 일단 자, 이렇게죠. 일단 그 네, 로그인하면 이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근데 회원 가입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선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죠. 자, 이 서드 파티 이 앱스토어도 제공을 하고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제공하는데 여기 혹시 애플리케이션에 앱스토어도 뭐 마이 사이트라는 거 보이시죠? 마이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 항목에 가보면 수익 설정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얼마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네,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좀 이어가고요. 자, 우선 솔라피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라피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이제 저는 이제 만들어서 오픈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제휴 사이트를 만들면 마이 사이트 형태로 만들면 그걸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휴 가입이죠. 누가 가입을 하느냐? 뭐 기업 고객이나 컨설팅 제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금액에서 조금 더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수수료가 발송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솔라피 제표에서 보셨을 텐데 광고톡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자, 광고톡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솔라피를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제표와 가입한 다음에 연계해서 사용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를 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솔라피에서 그냥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증 등록하고 충전하시면 되는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솔라피에 가시면 시작하기 섹션에 있는 형태로 로그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로그인을 아까 광고톡 접속하느라고 이제 깨진 것 같은데 볼까요? 네. 자, 로그인해서 보면 시작하기 위해서 자, 이메일 인증, 계정 인증해야 되고 사업자 인증도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고 발신 번호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모든 문자와 그 알림톡은 요 발신 번호가 되고요. API 키도 발급받은 다음에 테스트 문자를 발송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인증 등록한 다음에 이게 처음에 가입하면 3,000원인가 무료 금액을 좀 주더라고요. 사용해 보신 다음에 신용카드 연결해 가지고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거기 솔라피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림톡 템플릿도 등록하시면 돼요. 잠시 보여드리면 자 플러스 친구 여기 이곳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하고 알림톡 템플릿들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라피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이제 그 메시지 보내는 게 SMS와 솔라피 메시지 활용 방법이 있고 제표를 통한 자동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피 메시지는 뭐냐면 예전에 뿌리오라든지 뭐 이제 A메일인가요? 그런 데처럼 엑셀에다가 뭐 입력을 하면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대량 메일 서비스인데 솔라피에서도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소록에서 이렇게 주소록에서 주소록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사람에게 제가 예전에 보냈던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후기 마케팅 했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름 여기다가 그 주소록에 있는 이름을 치환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이메일로 치환하고 이렇게 정보를 보내는 형태로 이건 총 이제 1090바이트고 LMS니까 비용은 30몇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MS이긴 하지만 이 정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80바이트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정보성 형태로 문자를 보내려면 2000바이트 이내니까 이렇게 1000바이트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문자도 보낼 수도 있고 알림톡도 자 어디 있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알림톡도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알림톡도 바로 여기서 자 템플릿 제가 등록해 놓은 템플릿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내용만 좀 변경해가지고 보낼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그 제피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하나하나 개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알림톡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한 24시간 이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자동화시키기가 당장 어려운 경우는 SMS나 LMS 같은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메시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솔라피 메시지이고 자동화 메시지는 자, 제피어를 통해서 발송하는데 앱에서 연동을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제 앱이고 자, 그래서 선택 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앱 제표에서 앱 연결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다 다르겠죠. 이렇게 문자 보내는 비용들도. 그래서 그럼 뭐를 보내느냐? 일단 뭐 관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마케팅 톡 같은 경우는 어디더라? 예.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게 내 뭐 제피어 연동해서 문자 보내는 것들을 알림톡 보내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내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해라.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엮여 있는 경우는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직접 입력하는 것들은 솔라펜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면 원가에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용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피어 공식 앱이에요. 메뉴에 있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톡, 마케팅톡, 캘러 메시지, 구글 폼 메시지, 타임 폼 메시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등록한 마린톡이라는 마케팅 어린이들을 위한 톡이라는 이름을 마린톡이라고 만들었는데 비용이 좀 이게 알림톡은 원가가 6원인데 뭐 이렇게 부가가치를 더해주고 뭐 수수료를 조금 붙이는 건 괜찮지만 10원이 넘어가면 좀 비쌀 것 같다 싶어서 저는 한 9원 정도, SMS는 15원, LMS는 저는 30원 정도로 저는 책정을 해서 원하시는 앱을 선택을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앱 주소를 제가 여기다 빼먹었네요. 제 앱이 어떻게 되냐면 제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https get소셜이니까 getso.link에 톡라고 하는 주소, 예, 이 주소가 바로 제 거죠. 예, 마린톡 원의 마린톡 되겠습니다. 한번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일단 제피어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린톡에 초대되었습니다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로 연결이 돼서 앱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 감안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솔라피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아까 잠시 보여드렸죠. 솔라피 서비스에서 일반 문자, 알림톡, 템플릿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피어를 통해서 문자를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잽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잽을 하나 만들면 이걸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구글 폼이나 뭐 그런 게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자,
탭을 통해서 빨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구글 폼 설문지 자 구글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입력 폼은 제가 좀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글 폼으로 빨리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예시를 좀 보여드려 볼까요? 해볼까요? 구글 폼으로 해야겠죠? 해볼게요. 자 구글 폼 그래서 자 어디 갔죠? 설문지 네, 다시 가서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자 여기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설문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빨리 하나 만들게요. 일단 뭐 이렇게 알림톡 테스트 신청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질문은 자 이름 딱 3개 이름하고 휴대폰번 받을게요. 이메일은 받지 않고 자 이름 내용은 단답형이죠. 이름 필수 됐고요. 다음에 하나 추가할게요. 다음에 휴대폰 한 다음에 이것도 단답형으로 됐죠. 일단 뭐 01 뭐 복잡 뭐죠 예시라든지 이름 이런 것들은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나요? 이러면 자 됐죠? 응답을 하나 그냥 해놓고요. 자 시트에다가 만들기로 구글 알림 문자 테스트라고 해놓고 자 만들어 놓고 자 보내기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링크 단축해서 자, 설문지 이름을 만들어야겠네요. 설문지 이름은 자, 알림톡 테스트 신청이라는 앱으로 하고 보내기 링크에서 단축하고 복사해서 새 탭에서 이렇게 알아볼게요. 됐죠? 다음에 이름은 딴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최규문 해볼게요. 휴대폰 번호 010 하나 알려주실래요? 최규문 교수님? 제 걸로 할까요? 22168775 22168775 네. 22168775 맞죠?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됐겠죠. 자, 제표에 가서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데 이름은 그냥 일단 알림톡은 템플릿이 있어야 되니까 문자로 되게 해볼게요. 알림 문자 테스트라는 잽을 하나 만들고 자 구글 설문지 그러니까 폼 있죠. 구글 폼에서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뉴 리스판스 스프레드शी트 만드나요? 자 스프레드शी트 자, 하고 컨티뉴 제 계정 선택하고 자 시트는 알림 문자 테스트 하고 설문지 응답 시트 해서 컨티뉴 텍스트 트리거 하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이게 나오겠죠. 자, 이 값이 자 컨티뉴 해서 액션에다가 마린톡이었죠. 그래서 하면 마린톡이 나오죠. 마린톡 자, 연결을 하고요. 액션은 알림톡 말고 메시지를 보내야겠네요. 메시지 보내기 컨티뉴 자 어카운트는 제 이제 솔라피 계정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셋업한 다음에 발신번호는 제 번호여야 되죠. 010-3717-1216 이렇게 하고 자 수신번호는 여기 있네요. 이 휴대폰 필드 메시지 내용에는 이름 님 안녕하세요. 그냥 막 적죠. 뭐 테스트 알림톡을
네,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 시간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 타임스탬프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보게 되면 몇 바이트나 이제 80바이트는 넘겠죠? 네, 이렇게 정보가 또 없을까요? 뭐 넣을 게 없네요. 자, 안녕하세요. 벽을 발송해 주신 신청 시간 언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티뉴하고 자, 테스트 앤 리뷰. 자,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발송이 되겠죠. 문자가. 문자가 왔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온까지 시키게 되면 자, 그렇죠. 자, 심플하게 자, 아까 구글 폼에서 내용은 마음대로 넣으실 수 있잖아요. 교육 신청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넣으시고 자, 넣으신 다음에 아까 제표를 통해서 사용법은 조금 뭐 익히셔야겠지만 이런 잽을 하나 만들어서 이 정도는 무료로도 제표 무료 사용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0건까지 그리고 이렇게 트리거 하나, 액션 하나만 있는 잽은 무료로 무료 버전에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달에 100건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죠. 좀 방금 이제 뚝딱 해서 자, 일단 기본 전제는 솔라피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그렇죠. 마리톡 연결하고 구글 폼하고 연동해 가지고 만들었죠. 솔라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솔라피 가서 제 계정 가서 사용 통계 발송 내역 5월 16일 오늘이죠. 요거네요. 그렇죠? 실패 성공 하나 잘 발송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차감액 30원 LMS니까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쭉 해서 와, 딱 9시 59분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시험까지 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 제가 혼자 너무 막 정신없이 했으니까 잠깐 제가 공유 화면을 좀 풀게요. 풀고 얼굴 보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좀 질의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연을 많이 안 해드리고 좀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해서 좀 이제 뭐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뭐 생각도 드네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음소거는 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저 네네. 알림 톡은, 그러니까 비즈 메시지니까 네.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전제 이거죠. 알림톡을 보내려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야죠. 그거는 사업자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비즈니스 채널로 만들어야지만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이 뭐 있어야겠죠. 아니면 현저하게 특정 그 브랜드가 그 사람이 뭐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는 거를 인증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네. 되나요? 네네. 근데 제 화면 공유 좀 해도 돼요? 네, 하세요. 해주세요. 네. 저는 솔라피 가지고 좀 만들고 있는데, 네. 솔라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네. 그 파블릭 커넥트 갖고 하시잖아요. 네, 파블레는 웹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보시면, 네. 도전을 여름에서 성공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예, 그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뭔가 안 네. 맞아서 실패해서 그냥 문자로 대체해서 보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뭐 사실 안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왜 안 되지? 템플릿도 인정 다 받았고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뭐 그냥 뭐 왜안 되냐면요. 예, 대표적인 경우가
그 사람이 그 채널 알림톡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요, 받는 사람이. 저한테 보냈는데 그래. 저한테 보냈. 그래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알림톡 예. 수신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음. 채널을 뭐 차단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네네. 발송이 실패할 수 있고 또는 뭐 글쎄 무슨 일시적인 통신 장애가 생길 수 있었겠죠. 자,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알림톡으로 보내는데 네. 알림톡이 만약에 발송에 실패하게 되면 문자로도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옵션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네네네네. 네. 어쨌든 이거는 연구해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 이게 앱이나 이런 거를 깔면은 앱에서 푸시 메시지 보내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요새 그냥 그런 앱이 아니고 모바일 웹만 있어가지고 네. 이 앱에서 푸시 메시지 보내는 기능을 그냥 이런 알림톡이나 이런 걸로 하는 앱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이게 기능이 비등비등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앱이랑 그 알림톡이 알림톡일까요? 아니면 뭐 알림톡은 아니고 앱 메시지가 알림톡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숨고 같은 앱을 제가 써보면 네, 이제 네. 숨고에서 견적 이렇게 들어오면은 숨고에도 메시지가 오지만 숨고 앱이 네. 제가 없어도 그냥 네. 알림톡으로 뭐 누가 네, 네. 견적이 그러니까 왔다 이런 게 알림톡은 기본으로 번호만 알면 무조건 보낼 수 있어요. 음, 무조건 보낼 수 있는데 엄한 사람한테도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신고하게 되면 이제 제재를 당하거나 되겠죠. 예, 그래서 알림톡은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도 내가 이 알림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뭐를 신청했는데 신청이 잘 되었습니다라고 알림톡이 오면 그냥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만 알림톡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림톡은 친구톡은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에게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인데 알림톡은 번호만 있으면 무조건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아까 잠깐 한 번만 잠깐 좀 공유 좀 해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 솔라피 보시면 솔라피 여기요. 최근 스팸 발송이 주로 검스팀에서 검수가 지연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서 조금 이제 그런 스팸 비슷하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뚫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음, 그런 시도들이 많아서 검수를 요새 좀 빡빡하게 좀 더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알림톡으로 발송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근데 어쨌든 알림톡은 이제 해야 되죠. 카카오톡 채널, 비즈니스 채널 인증받아야 되고, 솔라피 가입해서 연동해야 되고, 알림톡 템플릿을 검수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 2, 3일 정도는 최소 걸리거든요. 좀 지연되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는데 세월을 내워라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알림 메시지를 그 SMS나 LMS 형태로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먼저 좀 실험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알림톡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알림톡을 보내면 일단 원가 절감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더 신뢰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안 하고 있다가 그걸로만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해 보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계속 준비해가지고 되는 순간 알림톡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태원 교수님, 아까 네. 그 솔라피랑 연동해가지고 그 알림톡 서비스를 사실상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드 파티를 공개 오픈 형식으로 지금 네네네. 세팅했다고 그러면 그럼 만약 그렇죠. 그게 이제 꼭 이태원 교수님 하는 그 겟소셜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다량의 이런 문자를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영업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 솔라피 네네네. 쪽에 걸 하나 갖다 개설을 하겠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되겠죠. 되겠죠. 네, 그거는 거기에 어떤 뭐 네네. 기술적인 뭐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개발자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전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요? 여기서 잘 가이드를 해줘서 어, 그
네, 최기범 교수님도 좀 음. 되겠다 싶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그건 이런 게 아니라 저번에 이 같이 네, 들어와 네. 있는 이 백인의 저기 교수가 네네네. 자기도 이렇게 그 인스타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러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거 네네. 알림톡 공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니 공짜가 아니라 좀 최소화시킨 최소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길래 그 상당히 네. 개발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네. 어떻게 그랬는데, 백인의 선생님 이거 좀 이거 들으니까 좀 해결의 기미가 보여요? 예, 그래서 한번 음. 써보고 싶어요. 음. 예. 제가 저번에 백일 야방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는 분들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제피어하고 솔라피가 이제 딱 처음 만나던 시점이었고 겨우 이제 그 제피어 서비스가 제피어에 솔라피가 등장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 1월인가 2월인가에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마 이제 아직은 그 요렇게까지 제휴해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럴 텐데, 사실 내가 개발을 쓰느니 비용만 그렇게 추가로 첨부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거 쓰면 되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공유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날짜가 진짜 얼마 안 돼요. 요 시점을 보시면 음. 요게 이제 5월 6일이잖아요. 6일. 그러네. 6일이 열흘밖에 안 됐어요. 저도. 열흘이고 요거는 뭐 5월 7일, 6일, 7일 다 그때쯤이에요. 솔라피가 열흘 정도 전략을 전에. 솔라피가 전략을 잘 그 전환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라피에서 제피어 앱을 만들어 놓기만 해도 만들어 놓기만 한다고 해서 그 영업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서드 파티로 그렇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예. 게 사용법을 넓혀줘야지.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솔라피에서 직접 만들었을 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독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방법은 저는 좀 어그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오케이. 부분들. 네. 그러니까 문자 발송 수요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내가 문자 발송 수요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를 막 섭외해가지고 영업을 네, 해보겠다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는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동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솔라피 내에서 그냥 단체로 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가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수수료인데 아까 보면 이렇게 마이 사이트라고 광고톡 같은 경우 마이 사이트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보내는 거 등록할 수 있었죠. 거기서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이 기업 대상으로 뭐 제휴하고 영업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수익을 남길 수도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솔라피를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위시펀드 같은 경우 네. 위시펀드 같은 경우 이제 고객 리드가 생성이 되면은 네. 위시펀드 자체에 이제 고객의 리스트가 그 뭐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가 리스트가 저기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뭐 그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고 싶다. 지금 알림톡이나 문자를 네, 보내고 네, 싶다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위시펀드의 외부 기능과 연결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일 것 같고, 그럼 위시펀드에서 뭐 조금 전에 아까 하신 것처럼 뭐 구글 시트에다가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지금 솔라피를 이용해 가지고 뭐 제피어를 이용하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하려 그러면 근데 위시펀드에도 그게 생기지 않았나요? 어떤 게요? 그 위시펀드 제피어 내에서 제피어를 이용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솔라피를 이용하는 건가요? 제피어를 이용하는 거죠. 제페랑 위시펀드랑 연결돼요. 그러면 제피어하고 위시펀드가 연결됐을 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트리거를 이걸 데이터를 주는 거죠. 네. 솔라피로 바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제피어를 이용해서 구글 쪽에 시트로 보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처럼 그러면 제피어로 솔라피로 바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 시키고 거기서 문자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일단은 이제 알림톡으로 보내는 걸 네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림콜이나 알림톡이든 뭐 문자든 예를 네, 들어서 문자는 이제 상관없이. 예. 여기도 이제 뭐죠? 이거 위시펀드에서 네네. 뉴 리드 그 트리거들이 몇 개 있잖아요. 뉴 예. 리드 언 리스트 그러면 어떤 리스트에 리드가 들어왔을 경우라고 해서 하겠죠. 이렇게 위시펀드 연결을 해서
지금 화면 공유 안 돼 있어 갖고 안 네네. 보입니다. 아, 항우 안 됐나요? 아니 보여요. 아 보여요? 보이는데. 네. 아, 네, 제가 안 네. 보이는구나. 네. 위시펀드 계정 연결하고 리스트 네임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 리스트에 뭐 트리거가 예전 거라서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없네요. 없으니까 그냥 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나서 트리거 만들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마린 그 제피어 앱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위시펀드에서 받아서 마린톡으로 이 제피어의 솔라피 앱 서드 파티 앱 중에 하나를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시펀드에서 지금 그 만들어진 솔라피 제피어하고 솔라피하고 연결된 걸 되면은 그걸 네. 이용하면은 바로 그 그렇죠. 네. 톡이든 아니면 뭐 문자든 다 가능하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웹훅을 쓸 필요가 굳이 없이요. 없어요. 이렇게 굳이 외국어를 네, 쓰지 않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위시펀드 기본적으로 위시펀드는 쓰겠고 그러면 예, 예. 제피어는 써야 되고 네. 솔라피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솔라피의 그 제피어 앱 뭐 마린톡이든지 뭐지 등록을 해가지고 연결해놔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발송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제피어에서 그 제피어하고 위시펀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다음 솔라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설정이 되면은 네, 자동으로 네. 연결되고 그게 이제 문자로 보내든 아니면 뭐 저기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던 아니면 네, 네. 알림톡을든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트리거를 위시펀드에서 잡고 네. 액션 부분은 마린톡을 연결할 경우 마린톡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든지 된다. 문자가 됐든 알림톡이 됐든. 그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손지 대표님 네, 지금 네, 고민하셨던 네. 위시펀드를 가지고 보내는 문제는 비용적인 부분만 뺀다면 다 가능한 거네요,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비용이 네. 사실은 이 뭐 톡 보내는 거, 톡이나 메시지 보내는 비용도 있지만 제피어 이거 한 번 잽 하나도 사실은 비용이 한 3, 40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굳이 따져보면. 데이터 하나당요? 네, 잽 하나예요. 네. 잽 그 하나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약간 숨어 있는 비용이긴 하죠. 그러면 1000통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 비용 자체가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비용 플러스 제피어 사용하는 비용까지 합치면은 한 통당 비용이 꽤 되겠네요. 제가 한번 그러면 네네네. 화면 한번 공유해 봐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그 제피어가 비용이 요거잖아요. 이렇게잖아요. 예, 예. 비용이 지금 이거는 이제 연간 결제이긴 해요. 연간 결제이긴 하는데 750 태스크가 750 태스크에 19.9불이면 2만 원이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계산기로 할까요? 자, 그러면 계산기 19.99불이니까 20불 잡고 20불 곱하기 1150원 하게 되면 대략 23,000원이잖아요.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23,000원 갖고 750 태스크가 가는 거니까 나누기 750 하게 되면 잽 하나에 30원이네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자동화된 알림 메시지 보내면 제피어 비용 하나에 30원 플러스 그 알림톡이라면 뭐 한 10원 정도겠고 LMS라면 30원에서 한 60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단체로 여러 개를 알림톡을 한꺼번에 보낼 수 없나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고심을 해봤는데 알림톡의 성격상 그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단체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실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데 알림톡에 좀 숨겨서 보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알림톡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단체로 보내려는 경우는 제피어 말고 그 솔라피에서 단체 메시지 한꺼번에 보내면 되죠. 차라리. 그러니까 솔라피에서 여기 있었잖아요. 솔라피 어디 있죠? 여기 솔라피 단체로 보낸다는 건 단체로 명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표를 통해서 굳이 보내지 말고 여기 문자 통해 가지고 여기서 보내면 되잖아요. 좀 훨씬 가격도 그러니까 싸고 그거를 제표는 안 들고. 예를 들어서 개별 DB로 해서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시트를 업로드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네네. 뭐 마케팅 자동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피어가 중간에 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네, 네. 비용은 불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네. 보내는 것 자체만 목적을 한다면은 뭐 제피어 사용비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예, 자동화 과정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동적인 트리거가 발생되어서 적절한 시점에 그 트리거가 뭐 문자로 발생되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발생되든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제피어 사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동화된 거는 뭐 제피어 아니고 그렇죠. 사용에 어떤 가격적인 이슈는 생기지만 그렇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프로세스화 시켜서 자동화 처리하는 건 이게 한꺼번에 대량 그 리스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 접수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바로 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예. 그 장점이 있는 거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왜냐면 우리 같은 회사는 리드 하나가 성공하면은 그게 그렇지. 수백만 원대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제피어 비용을 들이더라도 자동화했을 때 그렇죠. 기대하는 인터랙션이 음.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예. 예. 그 초점 자체를 음. 옛날 방식으로 그냥 대량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대량으로 메일 보내는 관점이 아니라 음. 비즈니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지점에서 트리거와 고객이 어떤 행동을 바라느냐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비용적으로 그게 비싸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메시지 문자 하나 보냈는데 한 네네. 60원씩이라고 보면 비싸지만 이 자동화된 메시지에서 라이프타임 그렇죠. 밸류 고객 네. 생각하다 보면 네. 그럼 뭐 네,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고객의 어떤 전환 액션에 대한 가치로 따진다면은 그렇지.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 100원이야 뭐 껌값이지. 그거 못 써요. 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 그 막 서로 오늘 워낙 이슈가 이게 깊은 이슈라서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실용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러저런 어떤 활용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시간 만에 그 컴팩터에 끝내자는 게 원래 세레머니 목표인데 10분 오버했어 지금. 자, 오늘 더 질문들 있으시면 우리 이태영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솔라피 연동한 앱까지 지금 개발해서 붙여놓으셨고 지금 잠깐 훑어봐 주신 것 중에서는 제일 싸거든요. 제가 보니까. 많이들. 그때 모여가지고 제가 막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감안했습니다. 그거. 오케이. 네. 저희가 좀 싸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오늘 제목에 걸맞게 가장 가성비 높게 이 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박수 좀 남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제 순서인데 제가 원래 그 예고하기로는 저걸 좀 같이 나눠보자고 예고를 드렸었어요. 그 iOS 14 업데이트에 따라서 그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추적 방식을 좀 불가피하게 변경을 많이 했어요. 인터페이스 약간 바뀐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래서 페이스북 사용하는 비율이 많이 꺼져가지고 그닥 별로 그렇게 그 직접적인 관심들은 좀 덜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제가 어제 그제 다른 쪽에 그 뭐죠 강연 요청이 하나 줌 강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카카오의 그 오픈 채팅방 어떻게 활용할까?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그 실질적인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오프라인 교육들을 못하면서 그 전국적으로 어떤 테마별로 오픈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어떤 그 강의 수요를 모집을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거 한번 공유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OS는 뭐 나중에 그 페이스북 그 직접적으로 광고하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실 테마긴 한데 그거 한 다음 달쯤 제가 짬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오픈 채팅방을 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커뮤니티 관리를 좀 더 손쉽게 아니면 또 돈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마로 1시간 정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거리 있으면 그 이태영 교수님 워낙 이쪽 그 지금 마케팅 자동화 쪽에 거의 이제 거의 피날레 마침표를 찍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질문하시고 또 의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아쉬운 거는 서로 개인톡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